자, 법인세 비용 별거 없잖아요. 법인이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뭘 내야 된다?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법인세는 중간중간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미리 세금 내면 뭘로 하기로 했죠? 선납세금으로 해놓기로 했죠? 그래서 중간 예납이라든지 또는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중에 뭘로? 선납세금이라는 걸로 해놓자고 했어요. 그러면 결산일이 되면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법인세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1,000원을 내야 되더라. 근데 그동안 내가 선납세금으로 낸 게 200원이 있었어. 그러면 대변으로 선납세금은 이미 냈으니까 200원 까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지금 납부할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월 달에 납부할 거니까 뭘로 잡아놓는다?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놓는다. 했었던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지금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세, 우리가 지금 뭐까지? 법인세 비용까지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거래처인 주 5일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에요. 300만 원이 약정기일보다 30일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을 해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외상값 빨리 갚아서 깎아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요. 얼마가? 300만 원이죠? 자, 300만 원을 회수를 했는데 2%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2% 할인해준 것 뭐라고 하죠? 외상값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니까 매출 할인이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제품 매출액이라고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에서 입력할 때 매출 할인을 치면 매출 할인도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여러 개 중에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매출 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도 있고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상에서 제품 매출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건 나중에 실기 가서 입력할 때 구분해 보도록 하고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300만 원에 2%면 얼마를 깎아줬다는 거죠? 6만 원을 깎아주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294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8월분 국민카드 매출대금 250만 원에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카드 매출대금은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카드 매출에도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러면 오늘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됐다라는 거니까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250만 원이 들어오는데 3% 수수료 빼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250만 원에 3% 7만 5천 원을 빼고요. 나머지만 들어왔대요. 그러면 3%는 수수료 준 거죠? 자, 수수료 주면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되고 7만 5천 원. 나머지만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242만 5천 원이 되겠죠. 다음 3번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대금은 9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 직원 명함해주면 뭐라고 하죠? 도서인쇄비라고 하죠. 얼마라고 그랬나요? 9만 원이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다음 4번 출장 갔던 영업부 사원 홍길동이 돌아와 다음과 같이 여비 정산을 하였다. 출장 시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여비 잔액 4만 7천 원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러면 자, 그 전에 출장 보낼 때
가지급금으로 50만 원 이렇게 했었단 얘기죠. 그런데 오늘 출장 갔다 돌아왔으니까 회계 담당자는 가지급금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가지급금 50만 원을 없애고, 자, 얘가 지금 출장 가서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45만 3천 원을 썼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거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접대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여비, 식대, 숙박비, 기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럼 접대비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다 뭘로 하시면 돼요? 여비, 교통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만 3천 원. 그리고 4만 7천 원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당사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에 분기의 다음 달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0년 2, 4분기 목표 생산량을 10% 초과 달성하여 7월 30일 생산직 직원에게 500만 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고려하지 않았대요. 그럼 원천징수 안 했다는 얘기고 직원들 상여 줬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상여금 얼마요? 500만 원. 자, 뭘로 지급했다고 그랬나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자, 6번. 한국전력의 사무실 전기요금 13만 5천 원과 공장 생산 라인의 전기요금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이게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다르게 처리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무실 거는 수도 광열비로 하시면 되고요. 얼마를 13만 5천 원. 그리고 공장 거는 뭘로 해라고 그랬어요? 전력비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개정 과목이 다르다 했어요. 120만 원. 자, 전부 다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납부를 했네요. 그러면 133만 5천 원이 되겠죠? 다음 7번 당사가 속한 가방협회, 협회비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협회비는 꼭 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로 하셔야 돼요? 세금과 공과로 하셔야 됩니다.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다음 8번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뭘로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세금과 공과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를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다음 9번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경영 전략과 관련된 서적, 도서를 샀다는 거죠. 그죠? 교보문고에서 12,000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그랬으니까 책 사면 도서 인쇄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얼마를 12,000원을 현금 주고 샀대요. 다음 10번 당사의 제품 선전을 위한 광고에 사용할 제품 사진을 촬영하고 주 3수기획에 대금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24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뭐 하려고요? 광고 하려고, 그죠? 뭘로 하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얼마를? 500만 원. 근데 그 중에 25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어디서 돈 빠져나가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잔액은 아직 안 줬대요. 그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다음 11번 서울 상해로부터 공장 노무자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64만 5천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비용으로 계상하래요. 자, 우리 직원들 추울까 봐 옷 사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불쌍해서 해주는 거니까 뭐라 해요? 복리후생비 64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다음 12번 보시면 주 미래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주 미래는 전기에 파산하여 돈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전기에 대손 상각비를 쓰든 대손 충당금을 쓰든 이렇게 300만 원을 대손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와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배운 거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하시란 얘기죠. 전기의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해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 비용이야 이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 오류로 인해서 그걸 수정하면서 발생된 손실이다. 다음 13번 거래처인 주 저스트원의 미지급금 2,5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면제받았대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미지급금을 갚았어요. 얼마를? 2,500만 원을 갚았는데 얼마만 줬다는 거예요? 2,300만 원만 당좌수표로 지급했대요. 당좌수표로 지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2,300만 원. 잔액은 면제받았대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세무 면제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14번 보유 중인 주 한성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 배당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얼마를?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예전에 학생들이 이거 시험보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 배당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중간 배당금을 쳤더니 나오는 거야, 개정 과목이. 그래서 이걸 중간 배당금으로 해서 다 틀렸어요. 이거 중간 배당금 개정 과목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그 배당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중간 배당금을 줄 때 중간 배당금으로 이익잉여금에서 빼는 게 있어요. 개정 과목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걸 중간 배당금, 이건 배당금 받아서 번 건데 그래서 얘는 영업 외 수익인 900번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중간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라서 300번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틀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우리를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배당 받으면,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15번. 당사는 경영 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자기합수표 1억 원을 증여받았대요. 자, 지금 결손금을 보전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합수표 1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1억. 그리고 대주주가 그냥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증여 받았다. 그래서 뭘로 하라는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미처리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 이렇게 썼다가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전을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보전하기 위해서 그냥 받은 거다. 다음 16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200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당 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가입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요.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회사에선 손해가 난 거죠. 이걸 뭐라고 했죠? 어제 재해 손실이라고 했었죠. 재해 손실 얼마요? 200만 원. 근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상품이 없어진 거죠. 불타서.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상품 팔린 거 아니니까 상품 매출 아니에요. 그냥 상품이 없어졌다. 200만 원어치가. 자, 그런데 이거는 팔린 거 아니다. 이 얘기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걸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셔야 돼요. 이건 팔린 게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 거다. 이걸 안 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매출 원가가 과대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요 8번을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17번 수혜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뭐 한 거예요? 기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100만 원 뭘로 갖다 냈대요? 현금으로 갖다 냈대요. 자, 다음 18번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 1,000만 원에 대한 보험금 7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3현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었대요. 자, 불타서 없어졌을 때는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뭘로 하시면 돼요? 보험 차익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1,000만 원이 없어진 건 그 전에 처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험금 들어온 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700만 원 어디로요?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다음 19번 구글의 수출 선적일자는 6월 25일 한 제품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서 입금됐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선적한 날 이렇게 하겠죠. 뭘 팔았다고 그랬죠? 제품이죠.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얼마를 매출을 했던 거예요. 매출할 당시에 3,000달러에 6월 25일 날 당시의 환율은 1,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60만 원어치를 어떻게 외상으로 팔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이 오늘 회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없어져요? 360만 원이 없어지지만 오늘 보통 예금에는 얼마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들어올 때 환율이 1,3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3,000달러 곱하기 1,300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39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는 환율 차이로 인해서 돈을 더 받았죠. 그러니까 이익이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외환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만 원. 다음 20번 영업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당일 일당인 2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자,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뭘로 하기로 했죠? 잡급이라고 하기로 했죠. 잡급. 그래서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대요. 자, 다 되셨으면 우리 객관식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업회계 기준서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수익 인식 요건 중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2번 판매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한다. 자,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시가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친한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그러니까 제3자와 거래하는 가격이 시가예요. 보셨나요? 그럼 판매 가격은 당연히 시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매출 애눌이나 환입이나 할인은 못 판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은 항상 무슨 매출액 쓴다고 했어요? 순 매출액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 매출액은 뭐에서? 총 매출액에서 뭘 빼라고 그랬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그럼 이종 간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종 간의 교환처럼 보란 얘기예요.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공정가액,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그런 문제 해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랑 차랑 바꾼다면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 예를 들어서 200원이더라. 그러면서 차량 바꿨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생기는데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뭐 900원이더라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운반구가 900원짜리가 생기는 거고 100원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긴다고 풀어드렸던 문제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했죠? 4번 해보세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이건 동종 간의 교환이라고 보죠? 그럼 동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 동종 간의 교환이라고 봤을 때 기계장치가 1,000원이더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원이고 기계장치랑 바꾼다고 하면 800원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측정할 수 없어요. 동종 간의 교환이었을 땐. 다음 2번 볼까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 이건 어제 풀어드린 내용이네요. 그죠? 자, 넘어가고요. 3번. 그래서 2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1번이라고 그랬어요.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이 틀리고 4번이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4번에 보시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올바른 거. 위탁 판매는 언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한 날이 되겠죠? 상품권 처음에 상품권을 팔았을 때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선수금이라고 부채로 잡아놓자고 그랬죠? 그래 놓고 상품권이 회수되고 제품이나 상품을 넘겨줬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이 맞다라고 봐야 되죠. 다음 3번 정기 간행물 가액이 매기간 동일한 판매. 이거는 구독금액을 일시에 수령한 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 거야. 그러면서 1년치를 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잡지사에선 1년치를 받았죠. 그러면 얘는 1년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1년치를 미리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독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구독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해주면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일 날 1년치 구독료를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잡지사에서는 뭘 판 거예요? 상품을 판 거죠. 그럼 이날 얘네들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을 할 거예요. 120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 120만 원 들어오는데, 자, 원칙적으로 하면 상품 매출로 해서 이걸 다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 달 후에 얘가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냐면 처음에 받았을 때 선수 수익으로 다 처리를 해놨다가 자, 현금 120만 원을 미리 받은 거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했다가 5월 31일 한 달이 지났죠? 그러면 한 달치 안 줘도 되잖아. 그죠? 그때 선수 수익을 없애고 10만 원 한 달치 구독료 얘를 뭘로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6월 30일 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할부 판매는 언제라고 그랬죠? 인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번에는 2번만 올바른 게 되겠네요. 다음 4번. 상품권 50만 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나타난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거를 회사에서 뭘로 해야 되는데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죠? 그러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될 거고 상품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데 상품 매출로 잡았으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되고 수익이 과대되면 이익이 과대되고 이익이 과대되면 자본도 과대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되셨죠? 부채가 과소계상됐다. 다음 5번. 다음 중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 기간에 배분하는 비용 뭘 얘기하는 거죠?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뭐를 뺐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거래 중에 여기까지에 걸치는 애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1번 매출 채권을 조기 회수하면서 1%의 할인 혜택을 줬대요. 이건 뭐에 해당하죠? 매출 할인에 해당하죠? 매출 할인은 어디에서 빼야 돼요? 매출액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감소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했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차익을 계상하였다. 이것도 영업 외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4번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상하였다.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1번밖에 없네요. 다음 7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자, 1번 용역 매출 및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매출은 대부분 어떤 거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ERP를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 맞는 걸 개발해 주세요 라고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용역 매출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설 용역 있었죠? 건설 용역. 자, 그래서 얘는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 상품 및 제품의 매출은 인도 기준이라고 그랬죠? 판매한 날. 시용 매출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똑같은 문제네요. 1번은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다. 맞죠?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맞겠죠? 다음 3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날 매출 인식하면 안 되죠. 그렇죠? 3번이 틀렸네요.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주관식 1번.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20만 원에 외상 매출하면서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5%를 할인해 주기로 하였다. 실제로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았다면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항상 순매출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매출 할인을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에 빼기 얼마? 5%니까. 자, 10,000원을 빼주고, 그러면 실제 매출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9만 원이 되겠죠. 다음 주관식 2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얘도 요거네요. 근데 지금 얘네 문제 중에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어요.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빼면 돼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면 되는데,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접대비 맞나요? 맞죠? 이자 비용. 아니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해요. 기부금은요? 얘도 영업 외 비용이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죠. 그러면 접대비하고 대손상각비 2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은 8만 원이 되겠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3번.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한 주회계는 상품의 매출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 단기 중에 상품 총 매입액이 8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만 원, 단기 중 현금 회수액이 40만 원이라면 기말에 미회수된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그럼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에 기말 잔액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보셨나요? 근데 올해 단기 초에 영업을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기초는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이 40만 원이 있대요. 회수했으면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단기에 외상 매출을 한 경우를 금액을 알면 외상 매출한 금액을 알면 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또 알려줬잖아요. 상품의 매출 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내면 돼요?
매출 원가를 알아내면 돼요. 매출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해서 판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자, 상품이 기초는 없었고요. 단기에 매입한 게 얼마래요? 80만 원이고 기말이 얼마래요? 25만 원이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요? 매출 원가가 5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55만 원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하니까 1.3을 곱하면 되겠죠. 71만 5천 원에 외상으로 판매한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한 게 71만 5천 원이라고 하니까 기말에 얼마가 남아요? 31만 5천 원이 남겠죠? 그쵸. 31만 5천 원이 남겠네요. 다음 4번, 다음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합계는 얘도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매출 원가는 들어가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매출 원가는 포함이 되는 거고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얘도 포함이 되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포함이 안 될 거고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포함이 될 거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니까 포함이 안 될 거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영업 외 비용이니까 포함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이자 비용 300, 기부금 50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원. 그래서 360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도 비슷한 얘기네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중 영업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죠?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그래서 200만 원이 영업 외 비용이겠네요. 다음 6번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 하죠? 개정 과목? 자산수증이익이었죠.